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수를 걸으며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게요. 성수역은 출구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나가기 전에 어느 쪽이 목적지에 가까운지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좋아요. 성수는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날씨가 안 좋아도 사람들이 많을지 궁금하네요. 한쪽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나 봐요. 얼마 전에 성수에 유동 인구가 많은데 지하철 출입구가 너무 좁아 사고가 염려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에스컬레이터에 무리가 왔나 봐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순서대로 우산을 쓰고 역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3번 출구로 나와봤어요. 오늘 최고 온도는 19도인데 긴 바지에 반팔 그리고 겉옷이 필요한 날씨예요. 어제까지는 한낮에 여름같이 더운 날도 있었는데 비가 오니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지금은 10월 말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의외예요. 날씨가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곧 저녁 먹을 시간인데 아직은 해가 지지 않아서 밝아요. 여름에는 저녁 8시쯤 늦게 어두워지는데 요새는 해가 점점 짧아져서 7시 정도에 슬슬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이해하시나요? 팝업 스토어 자리를 광고하고 있어요. 팝업은 일시적으로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장소예요. 대부분 일주일 미만 짧은 기간으로 운영하는데 아마도 대관비가 비용이 비싸서일 것 같아요. 성수동 부동산 금액은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팝업 자리를 전문적으로 소개해주는 부동산이 있을 정도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도 성수에 큰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렸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땅과 건물 금액이 2배로 올랐어요. 성수는 원래 공장지대였어요. 수제화를 만드는 가죽 공방이나 창고, 자동차 공업사가 모여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덕분에 성수에 있는 카페나 전시장들은
공간이 크고 넓은 곳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공간이 많다 보니 기업에서 팝업이나 행사를 하기에도 좋아요. 비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장소들도 사실은 팝업 대관 장소인 경우가 많아요. 저 건너편에는 브랜드 샵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 명품처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제한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줄을 서서 들어가다니 정말 인기가 대단하네요. 다시 팝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도 가끔 성수에 와서 구경해 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팝업들이 많았어요.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아무래도 규모가 컸던 소주 팝업들이에요. 저는 소주 팝업을 3군데나 가봤어요. 진로, 세로, 선양 이렇게 3곳이요. 진로는 벚꽃 피는 계절에 팝업을 했는데 앞마당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로는 캐릭터가 구미호인데 동굴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스토리 연출이 재미있었어요. 선양소주는 처음에 입장하자마자 보트를 타고 이동해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큰 팝업들은 한 번쯤 가볼만 해요. 물론 사전 예약 경쟁이 치열해서 접수하기가 조금 힘들지만요. 팝업 사전 예약은 보통 네이버 예약을 많이 이용해요. 따로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예약 안내 접수를 받습니다. 현장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는데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이것도 카톡으로 입장 시간과 남은 웨이팅 숫자를 안내해 줍니다. 이건 맛집과 비슷한 방식이네요. 특별히 사람이 많지 않은 팝업은 현장에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성수에 올 때 현장 웨이팅 할 곳을 먼저 가서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고 예약한 곳이나 근처를 돌아다니고는 합니다. 성수는 특별히 팝업을 예약하지 않더라도 구경할 것이 많거든요. 유명 브랜드부터 편집샵,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작은 브랜드의 로드샵도 많고 가끔은 샘플 세일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해요. 최근에 휴먼 메이드도 한국에 처음 들어왔는데 성수에 있어요. 무신사나 29cm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성수에 쇼룸이 있는데 여기서 매장이 없는 작은 브랜드들의 팝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뼈대만 있는 큰 건물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건물을 짓는데 공사 중간인가 했는데 갑자기 이대로 간판이 생겨서 처음에 엄청 놀랐어요. 와, 이렇게 큰 공간에 위층은 비워둔 상태로 지하만 매장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있구나 하고요. 너무 직장인 같은 관점인가요? 성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맛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수에서 밥을 먹고 싶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방 없어지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서 후기를 보고 찾아갔는데 이미 없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이미 가봤거나 다음에 가봐야지 했던 곳들이 없어진 경험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핫치킨 수제 버거를 먹으려고 찾아가고 있어요. 버거집은 이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계단이 미끄러워 보여요.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 봅니다. 가게 앞에 웨이팅용 키오스크가 보이네요. 웨이팅 호출 시 일행분 모두 동행해 주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한 명만 먼저 와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요새는 거의 들어갈 사람이 모두 모여야 웨이팅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가게 안이 분위기가 좋죠.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올 모양이에요. 저는 수제버거를 참 좋아하는데 성수는 개성 있는 버거집이 많아서 좋아요. 성수는 맥주를 직접 만드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도 꽤 있습니다. 카페인데 여러 가지 템 맥주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공장같이 큰 실내에서 먹는 성수의 수제 맥주가 생각납니다. 이런 큰 장소들은 웨이팅이 없는 점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성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눈치껏 알아서 잘 돌아다녀야 해요.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도 많아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방문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조금 놀랐어요. 이제 조금씩 하늘이 어둑어둑해져 가네요. 건물 안에서 비 오는 성수 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까요? 성수에서 유명한 뭔가를 먹으려면 기본 웨이팅이 1시간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 와서 잠깐 유명해진 곳도 많은데 이런 곳은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웨이팅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곳도 팝업과 마찬가지로 앱으로 사전 예약을 하거나 성수에 오자마자 현장 웨이팅을 등록해 놓고 다른 곳을 구경하고는 합니다. 여름같이 더울 때는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리 있는 곳을 찾아갈 때도 있어요. 물론 성수에서 그냥 자리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너무 말이 빠르거나 느리지는 않았나요? 마음에 들었던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